안녕하십니까. 오늘부터 현 시대에서 가장 필요로 하는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의 이야기를 전해드릴 이승준입니다. 여러분 혹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에 대해 들어본 적 있으신가요? 조금 생소하다고요? 그렇다면 이런 말은 들어본 적 있으신가요? 패, 알, 못. 무슨 의미냐고요? 정답은 패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란 의미인데요. 하지만 제 아무리 패알못이라도 아마존에서 출시한 에코룩이라는 기기만 있다면 누구나 꾸안꾸나 패자랄이 될 수 있다고 합니다. 이 에코룩은 패션과 기술의 적절한 결합을 통해 사용자의 맞춤 스타일리스트로서의 역할을 톡톡히 해냅니다. 에코룩 자체가 바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의 일부분이기 때문이죠. 외출 전에 알렉사 사진 찍어줘 라고 말하면 카메라가 360도 방향으로 사용자의 옷차림을 3D 스캔한 뒤 그날의 날씨와 평소 사용자가 입었던 옷을 분석한 후 상황에 가장 잘 어울리는 옷을 추천해 주는데요. 아마존의 에코룩처럼 우리 일상에 알게 모르게 자리 잡은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의 영향은 정말 다양합니다. 빅데이터, IoT, 인공지능, 로봇 등 디지털 기술의 급격한 발전은 혁신적인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으로 이어졌으며 자동화, 지능화가 가속화되면서 전략, 고객관리, 운영 프로세스 등 기업 운영 전반에 걸쳐 큰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여행이나 관광업계 역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데요. 과거에는 동종업체 간 가격과 서비스로만 경쟁했다면 지금은 마이리얼트일과 같은 온라인 여행사나 에어비앤비처럼 글로벌 숙박 공유 플랫폼이 기존 여행사와 호텔업계의 강력한 경쟁자로 떠올랐습니다. 특히 에어비앤비는 개인 맞춤형 럭셔리 여행 서비스인 에어비앤비 럭스를 오픈하고 고급 호텔과 본격적인 경쟁에 뛰어들었는데요. 에어비앤비 럭스는 300개 이상의 엄격한 평가 기준을 거쳐 전 세계 2,000개 이상의 엄선된 숙소를 소개했습니다. 이를 통해 향후 10년 후 연간 10억 명의 사람들이 에어비앤비를 이용하게 하겠다는 야심찬 비전도 제시하여 글로벌 호텔 체인들을 바짝 긴장시켰습니다. 이러한 현상에 대해 스위스 IMD 하워드 유 교수는 기술의 발전으로 모든 것이 모방되고 공유되는 디지털 시대에서 기업이 보유한 산업 지식이 정체된다면 후발주자들에게 따라잡히는 것은 이제 시간 문제다. 디지털 시대에 계속 기업으로 성장하기 위한 유일한 방법은 기존의 지식 분야를 뛰어넘어 다른 분야의 지식도 습득해 스스로를 끊임없이 재창조하는 것이다. 그래야만 상품을 구성하는 새로운 방법과 서비스를 선보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일반인들에게는 다소 낯선 용어인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은 사실 이미 오래전부터 조금씩 진행되어 오고 있습니다. 1990년 중반 이후 인터넷이 대중화되면서 본격적인 인프라가 구축되었고 새로운 천년이 시작되면서 인터넷에 기반을 둔 상거래와 기업 내 디지털 마케팅 및 디지털 비즈니스 전략이 빠르게 도입되었습니다. 2010년 이후 모바일, IoT, 인공지능 등 날로 발전하는 디지털 기술로 인해서 사회 시스템과 산업 구조가 변하게 되고 이에 따라 기업 경영도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하게 된 거죠. 현 시점에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 중요해진 이유는 우리 사회가 데이터 자본주의 시대로 진입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산업 간 경계가 뚜렷하고 비즈니스 영역이 정해져 있던 시대에는 시장, 고객군, 경쟁 사업자가 정해져 있었다면 지금은 과거와는 다릅니다. 신기술의 등장과 규제 및 정책의 완화로 인해 누가 우리 기업의 경쟁자인지를 예측하기가 힘들어졌고 고객이 무엇을 원하는지도 알기 어려운 세상이 되는 건데요. 따라서 기존 사업 모델만으로는 더 이상 미래의 생존을 예측하기 어려운 시대에 맞닥뜨리게 된 것이죠.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은 바로 기업의 성장과도 연관이 있습니다. 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 고객의 니즈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한 만큼 다양한 고객 접점에서 뿜어져 나오는 데이터를 수집, 분석하는 것이 기본이 됐는데요. 이를 통해 고객 중심적인 제품 서비스가 제공되는 데이터 기반 혁신이 가능해지기 때문입니다.
이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은 단순하고 일시적인 현상이나 트렌드가 아닌 현재의 기업 전략, 의사결정에서 가장 최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하는 강력한 키워드가 되었습니다. 거의 모든 것들이 디지털로 변화되면서 하루가 다르게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이 속속 등장하고 있는 상황에서 20년 또는 30년 전에 유행했던 전통적인 방식의 경영 전략과 비즈니스 모델로는 더 이상 생존할 수가 없기 때문이죠.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은 개인과 기업을 넘어서 국가 차원에서도 매우 중요한 어젠다가 됐습니다. 영국, 미국, 독일, 중국은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에 대응하기 위해서 다양한 정책과 전략을 추진했습니다. 영국은 2017년 3월 UK 디지털 스트래티지를 발표하고 선두 디지털 기술 분야를 집중 육성하여 최고 수준의 디지털 경제를 이끌기 위한 국가 차원의 디지털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미국은 공공부문의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가속화를 위해서 2017년 4월 미국 기술위원회 창설을 위한 행정명령을 공표하고 연방정부의 디지털 기술 사용 및 디지털 기술을 통한 서비스 제공 계획을 세웠습니다. 제조 강국인 독일은 정보통신 기술과 제조 분야의 융합을 통해 인더스트리 4.0이라는 제조업 혁신 전략을 수립하고 이를 통해서 대기업, 중소, 중견기업 간 협업 생태계 구축, IoT 기반의 제조업 혁신, 제품 개발 및 생산 공정 관리의 최적화와 플랫폼 표준화 등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무엇일까요? 정답은 바로 데이터입니다. 따라서 데이터를 활용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의 개발이나 기존 업무의 생산성 향상, 새로운 부가가치 창출이 매우 중요해졌습니다. 독일의 자동차 제조사인 다임러는 데이터 기반의 혁신을 통해 기존의 업무 방식뿐만 아니라 비즈니스 모델 전반에 걸친 대대적인 혁신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결과물이 바로 클라우드 기반의 빅데이터 플랫폼인 익스톨로인데요. 다임러는 마이크로소프트와 손잡고 지난 2019년 2월 차량 데이터, 고객 데이터, 영상 및 이미지 데이터 등 다양한 비정형 데이터를 저장하는 일종의 데이터 하우스인 익스톨로를 오픈했습니다. 익스톨로의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차량 진단, 유지 보수, 고객 관리, 마케팅 계획 수립 등 비즈니스 전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습니다. 메르세데스 벤츠 그룹 대표인 올라 켈레니우스는 메르세데스 벤츠는 이제 자동차 기업이 아닌 데이터 중심의 소프트웨어 기업이며 자동차는 궁극의 웨어러블이다 라고 선언했는데요. 이는 곧 데이터 중심의 디지털 기업으로 전환을 모색하고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또한 패스트푸드 기업인 맥도날드는 모든 고객의 접점에서 발생하는 데이터를 활용해서 고객과의 상호작용을 재구성하며 새로운 고객 경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드라이브 스루 공간과 매장 내에 고객이 볼 수 있는 디스플레이를 배치하고 데이터에 기반한 고객의 취향에 맞는 추천 메뉴와 추가 메뉴를 선보이고 있는데요. 이전에는 메뉴보드가 모든 고객에게 똑같이 보여줬다면 지금은 시간, 날씨, 대기시간, 과거 주문한 메뉴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해 더운 오후에는 커피보다는 시원한 탄산 음료를 추천하는 등 개인화된 맞춤 메뉴를 선보였습니다. 또한 주문이 완료되면 디스플레이 화면에 추천 목록이 표시돼 고객이 더 다양한 주문을 할 수 있도록 유도했는데요. 패스트푸드 판매의 약 50%에서 70%가 이루어지는 드라이브 스루 내 고객의 주문을 자동화 및 개인화하면서 이를 통해 인공지능 기반의 새로운 혁신 모델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에서 트랜스포메이션의 사전적 의미는 변환, 변신이지만 또 다른 의미로 형질 전환이라는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 형질 전환은 외부로부터 주어진 DNA에 의하여 생물의 유전적인 성질이 변하는 일이라는 뜻인데요. 디지털 시대의 트랜스포메이션은 디지털이라는 변화의 DNA를 기업에 이식시켜 기업의 겉과 속을 근본적인 것으로 모두 바꾸는 것을 말합니다.
여기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겉과속 전체를 디지털로 전환하는 것인데요. 겉으로만 화려하게 인공지능, 빅데이터, 사물 인터넷 등의 디지털 기술로 치장하고 거칠게 하는 것은 진정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 아닙니다. 기업의 조직, 프로세스, 운영 관리 등 기업 내부에 일하는 방식도 디지털에 대응할 수 있게 근본적으로 모두 탈바꿈시켜야 진정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진정한 의미의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은 이런 전통적인 제품 중심의 사고방식에서 고객이 정말로 원하고 필요로 하는 고객 해결 과제 중심의 사고방식으로 변화하는 그 자체를 의미합니다. 고객의 문제를 해결할 해결책을 기획하고 적시에 개발, 오퍼링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고객의 데이터를 수집, 분석하는 체제로의 전환이 필연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기 위해선 기존 조직이 변혁되어야 하고 변혁된 조직을 중심으로 새로운 기업 문화가 만들어져야 되겠죠. 이를 통해 다양한 디지털 기술을 적극적으로 도입해서 활용해야 합니다. 진정한 의미의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은 데이터 기반의 고객 문제 해결을 통해서 기존 비즈니스 모델을 혁신하고 또 이러한 혁신의 결과가 반드시 직원들의 디지털 역량 향상과 재무적 성과로 나타나야 합니다. 따라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은 인공지능, 빅데이터, IoT 등 디지털 기술에 대한 투자나 검토에 앞서서 디지털 기술과 데이터 기반의 비즈니스 모델 혁신 또는 새로운 고객 경험 제공에 집중하는 방향이 올바르다고 할 수 있습니다. 지난 100년 동안 우리는 제품 경제 시대에서 살아왔지만 이제는 고객의 시대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의 전환기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코로나19 위기 상황으로 인해 우리 일상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고 디지털 기반의 비대면 경제와 문화가 뉴노멀로 자리 잡으며 사람들의 생활에 빠르게 스며들었는데요. 이제 코로나19 이전의 생활로 되돌아가는 것은 거의 불가능해졌습니다. 다윈은 결국 살아남는 종은 강인한 종이나 지적 능력이 뛰어난 종이 아니라 변화에 가장 잘 적응하는 종이다 라고 변화에 대한 적응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기업의 입장에서 본다면 현 단계에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전략적으로 추진하는 자체도 중요하지만 빠르게 변화하는 디지털 패러다임의 변화 속에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얼마나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또 유지하느냐가 중요한 시점이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코로나 팬데믹의 장기화로 글로벌 가치 사슬이 빠르게 재편되는 가운데 전통 기업들은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에서 생존의 해답을 찾고 있습니다. 앞으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인 기업과 소극적인 기업과의 격차는 더 벌어질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하버드 비즈니스 리뷰에 의하면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에 성공한 기업은 그렇지 못한 기업보다 1.8배 더 높은 성장률을 보이고 있고 기업의 주식가치 또한 2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더불어 생산 효율성도 10에서 20%까지 개선됐고 물류, 에너지 비용 및 인적 자원의 비용을 크게 절감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렇다면 기업에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전략적으로 추진하는 5가지 방향에 대해서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CEO의 강력한 리더십 및 추진 의지입니다.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은 조직, 비즈니스 모델, 프로세스, 운영 관리 등의 경영 전반을 변화시키는 전략으로 CEO의 명확한 비전과 적극적인 의지 없이는 추진에 한계가 있습니다. 보스턴 컨설팅 그룹의 조사에 따르면 75%의 기업이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전략 추진을 위한 어젠다 및 의사결정을 CEO가 주도하고 있다라는 결과를 발표했는데요. 로레알의 CEO 장포 라공은 뷰티 산업에 부는 디지털 변화 바람을 인지하고 지난 2010년 로레알을 디지털 뷰티 기업으로 정의하면서 회사의 모든 부분을 디지털화하는 대대적인 혁신 작업에 돌입했습니다. 또한 스페인의 글로벌 금융그룹인 BBVA의 경우 프란시스코 곤잘레스 전 회장이 글로벌 금융위기와 스페인 경제의 불황 등 악조건 속에서도 BBVA의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진두지휘하면서 아날로그 세상에서 디지털 세상으로의 이전을 감행했죠. 그는 스티브 잡스 등 IT 거물들이 참석한 테크 포럼에서 BBVA를 전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디지털 뱅크로 변화시키겠다고 선언하고 자신의 모든 업무 중에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가장 우선시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두 번째, 장기적인 관점의 비전과 전략 설정이 중요합니다. 단기적으로 유행에 따라 디지털 신기술을 도입하거나 선진 기업들의 성공 사례를 답수하는 방법은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추진의 속도를 더디게 하고 원하는 성과로 이어지지 않아서 실패할 확률이 높습니다. 먼저 고객, 가치사슬 구조, 경쟁의 상황, 비즈니스 모델 등 디지털로 인한 변화를 면밀하게 분석하고 현재 기업의 내부와 외부 역량을 모두 파악해야 합니다. 그 다음엔 일하는 방식의 변화, 고객 중심의 가치사슬 구조 개편, 디지털 기반의 비즈니스 모델 혁신을 추진하기 위한 명확한 목적과 함께 장기적인 관점의 비전과 전략이 설정되어야 합니다. 스타벅스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특정 국가의 구애 없이 전 세계 스타벅스 매장을 이용하는 사람은 누구나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동일한 고객 경험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했습니다. 사람들이 커피를 구매하는 과정에 주목했으며 알고리즘과 자동화를 통해서 언제 어디서나 편리하게 커피를 주문하고 빠르게 결제할 수 있게 했죠. 이에 대한 보상과 개인화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디지털 플라이휠 전략을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두고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추진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리워드, 개인화, 주문, 결제 등 각 영역별로 디지털 기술을 적용하여 새로운 고객 경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거버넌스 체계 구축입니다. 효과적인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추진을 위해서는 기업 내 거버넌스 조직 체계를 구성하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CDO를 임명하여 전략 추진, 기술 확보, 조직 문화, 예산 투자, 생태계 구축 등의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추진 전략이 단계별로 체계적이고 일관성 있게 진행되도록 운영, 관리, 조정, 지원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독일의 다임러는 전사 차원의 디지털 탈바꿈을 위해 디지털 라이프의 다임러라는 사내 이니셔티브 조직을 만들었는데요. 이를 통해 다임러의 모든 사업부에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추진했으며 사업부 간 협력 방식으로 사내의 디지털 관련 이슈를 해결하고 있습니다. 또한 연간 수시로 열리는 사내 행사와 커뮤니티를 통해서 직원들은 경영진들과 만나서 디지털이 가져올 새로운 자동차 산업의 미래에 대한 아이디어를 공유했는데요. 수시로 외부 전문가 및 스타트업과 협업하며 자연스럽게 디지털 탈바꿈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걷어내고 디지털이 가져올 새로운 모빌리티의 미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작게 시작하고 점진적인 개선 추진입니다. 내부 조직의 적극적인 참여를 이끌어내고 프로젝트 위험을 최소화하며 고객과 시장에 제품을 출시하기 위해서는 과도한 욕심을 버려야 합니다. 처음부터 작게 시작하여 고객의 피드백을 반영하고 점진적인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는 프로젝트 추진이 필요한데요. 더불어 오픈 이노베이션, 린 스타트업, 에자일 방법론, 디자인 띵킹과 같은 실행에 중점을 둔 다양한 방법론 활용과 동시에 실험을 장려하고 실패를 용인하는 조직 문화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오픈 이노베이션은 다양한 외부 채널의 아이디어, 기술, 인력 등을 적극 활용하여 혁신하는 방식으로 대표적인 사례가 개방형 연구개발로 불리는 P&G의 C&D입니다. 이전까지 P&G는 신제품 개발을 내부 R&D팀에서 진행했지만 외부와 협력 개발하는 방식으로 전환해서 신제품 개발 건수와 성공률을 대폭 끌어올렸습니다. 또한 싱가포르 노동부는 세계적인 디자인 전문 회사인 아이데어와 협력해 비자 신청 예약부터 센터 방문, 발급에 이르는 전반적인 절차를 단순화하고 그 과정에서 소비자가 사용하는 온라인 서비스, 센터 공간 및 직원 서비스 등을 고객 친화적으로 새롭게 디자인했습니다. 그 결과 비자 서비스 센터 방문객이 비자를 발급받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을 기존의 4시간에서 무려 15분으로 빠르게 단축할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기존 비즈니스 모델의 재점검 및 혁신 추진입니다. 아시다시피 기업의 비즈니스 모델에는 유통기한이 존재합니다. 디지털 기술의 확산에 의해 새롭게 정의되고 있는 고객, 프로세스, 경쟁의 기존 전통적인 방식의 비즈니스 모델은 쉽게 생존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기존의 전통적인 방식의 비즈니스 모델을
디지털 기술과 적절히 결합하는 것이 중요해졌습니다. 기존의 비즈니스 모델을 개선하고 디지털 기반으로 비즈니스 모델을 확장하는 등 기존과는 다른 새로운 영역으로 비즈니스 모델을 혁신하는 것, 바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 현 시점에서 가장 필요로 하는 변화일 것입니다. 1837년 설립된 디어앤컴퍼니는 자율주행 트랙터와 경작지 곳곳에 센서를 부착하고 수집한 데이터를 인공지능 기술과 이용해 기존의 비즈니스 모델을 혁신하였습니다. 파종 단계에서는 토양의 상태를 정확하게 인지하고 파종의 위치 및 깊이, 파종량을 다르게 함으로써 씨앗의 발화율 향상과 수확량을 증가시키고 트랙터에 달린 카메라로 촬영한 후에 토양의 모습을 머신러닝으로 분석해서 잡초 위치를 스스로 파악해 제초제를 필요한 만큼만 뿌려주는 등 생산 비용을 절감하고 수확량과 품질을 높여서 고효율 농업생산 생태계를 만들었습니다. 디어앤컴퍼니는 토양 수분, 온도, 풍속, 강우량 등 농사에 필요한 데이터를 전방위적으로 수집하고 이를 빅데이터 플랫폼으로 구현해서 제조의 서비스화를 구현한 디지털 플랫폼 기업으로 비즈니스 모델을 확장하는 데 성공하였습니다. 그동안 남의 일만 같았던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사실은 우리 일상에 아주 가까이 다가와 있습니다. 알게 모르게 내 생활을 조금씩 바꿔주었던 디지털 기기들, 거기에 나의 작은 아이디어를 더해 내 삶과 업무, 그리고 우리가 함께 세상을 조금 더 편리하게 만들어보면 어떨까요?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은 바로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와 함께 하고 있습니다.